요리와 꿀팁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빅뱅과 함께 하시면 분명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해피두들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 절약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했던 방법으로는 월 100만원 정도 절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죠. 첫 번째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집밥 해먹기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아직까지도 실천을 잘 못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밥 반찬을 요리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하는 것은 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책을 더 보고 싶고 재테크 공부를 더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더 재미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좋아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것이 재테크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매달 30만 원이라는 이 큰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집밥 해먹기이고요. 자, 그러면 이 집밥 해먹기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해먹을 수 있을까요? 자, 저장 가능한 음식을 해먹는 게 저는 가장 괜찮더라고요. 모두 다 카레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다 해 드시겠지만 이것도 종류를 조금 바꿔가면서 좀 다른 색다른 맛으로 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이라든지 함박 스테이크, 만두, 부침개 이런 것들은 저장이 가능한 제품 같아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집밥을 해 먹는다면 조금 더 시간이나 어떤 에너지를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김장을 하지 않아요. 요리를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집이 좁다 보니까 김치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겉절이도 잘 안 했지만 이제 겉절이라던가 무채나물, 양배추나물, 피클이라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고요. 그리고 식비 절약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대량 구매, 그러니까 큰 마트를 가는 것은 정말 생각보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것을 권하고요. 집 앞에 있는 슈퍼에 자주 가자. 그래야 식재료가 남아서 버리지 않고 한 개씩 사다가 이렇게 알뜰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낫더라고요, 절약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일단 그냥 만들어 먹자, 뭐든. 이것이 집밥 해먹기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뜰폰 사용인데요. 이것은 제가 시부모님 그리고 친정 부모님 모두 바꿔드렸거든요. 그리고 저하고 지금 남편도 이제 지금 약정 기간이 끝나가서 알뜰폰으로 갈아타려고 하고 있어요. 알뜰폰으로 쓰기 전에는 한 5만 원 정도 핸드폰 요금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요 3만 원 이상 절약이라는 것도 아주 최소한으로 잡은 거예요. 이건 몰라서 잘 못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말 짠테크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습니다. 꼭 핸드폰은 알뜰폰으로 사용하기. 그리고 행사를 가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용하면 무제한 통화,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콘텐츠로 다시 만들어서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호텔 대신 캠핑을. 이것은 코로나 이후로 저희 가족이 시작하게 됐는데요. 직장인들에게는 여름 휴가가 있죠. 한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화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도 없고 그런 월급 외에 들어오는 그런 돈이 일절 없어요. 그래서 이 목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특히 그 중에 가장 이렇게 큰 부분이 이런 여름 휴가도 있지만 명절, 추석 그런 명절, 그다음에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생신, 부동산 세금, 자동차 보험, 벌초, 그리고 어린이나 크리스마스, 결혼기념일, 나와 남편 생일,
그리고 그 외 경조사, 병원비, 아이가 아프거나 뭐 누군가가 크게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예를 들어 뭐 저희는 소파, 뭐 침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식기세척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재테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비용, 이런 것들도 다 매 1년에 그 생활비 외에 목돈을 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것이 아주 큰 일이었어요. 저희는 이 호텔을 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 성수기가 아닐 때에는 뭐 한 20만 원 정도 하지만, 성수기 여름 휴가 때에는 뭐 20, 30, 뭐 많게는 40, 50 이렇게 1박에 그렇게 많이 돈을 줘야지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는데, 이제 이거 외에 출구가 하나, 캠핑이라는 출구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아, 호텔을 꼭 가야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캠핑 그 준비 그 용품을 사는데 한 150 정도가 들었던 것 같은데, 중고로 구매하거나 하면 훨씬 그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강추입니다. 그래서 캠핑을 요즘은 워낙 많이 하시지만, 초기 비용도 그렇고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캠핑은 거의 스포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운동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몸도 건강해지고 그 노하우가 자꾸 쌓이면서 훨씬 더 재미있게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름에 저희가 호텔을 전혀 안 가냐,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데 성수기는 피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성수기가 되기 조금 전에 간다던가 좀 나중에 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비용을 낮춰서, 그것도 1, 2년에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당근마켓 이용입니다. 당근마켓으로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아이 장난감, 책, 옷 이런 것들을 주로, 아이 용품을 주로 해주고요. 제 걸로는 뭐 쬐끄만 지갑을 산 적도 있고, 그리고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이 용품, 장난감, 책, 옷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가 판매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월 5만 원 정도 지금 평균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매달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있을 땐 있고 없을 땐 없고,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제가 뭐 많게는 7만 원, 뭐 20만 원, 어떤 달에는 뭐 더 많이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어떤 달에는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월 평균적으로 5만 원 정도,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집에 있는 모든 용품들을 정리하고 판매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근이 무섭지 않냐, 뭐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이 있지 않냐 막 이러는데, 그것들은 약속하기 전에 이미 다 제가 거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꾸 말을 바꾼다던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다 패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분들만 만났고, 정말 별로 그렇게 머리 아픈 일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펑크를 내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가격 책정하기 전에 이제 시세 조사를 합니다. 해서 나는 그럼 좀 더 빨리 팔고 싶으니까 난 얼마에 팔겠어, 이렇게 가격을 정해서 이제 환불이 안 된다, 뭐 환불 안 하고 싶은 것들은, 좀 고가의 상품들은 안 된다는 점도 미리 공지하고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그 남편도 제가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해주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냉난방 절약인데요. 이것은 뭐 다들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온수 매트를 쓰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팟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요건데요. 요거는 정말 남편의 권유에 의해서 제가 쓰게 됐는데,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저렴하고,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이렇게 한 번만 그 이불 속을 데펴 놓으면 이렇게
밤새도록 좀 훈훈하게 이렇게 잘 수가 있더라고요. 금방 따뜻해지고요. 그래서 뭐 전체 전기를 온몸에 이렇게 쓰면서 전자파 걱정하면서 이렇게 그런 매트를 쓰지 않고 팔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불 속을 훈훈하게 덮여서 밤새도록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혼자 있을 때는 거의 그 에어컨을 튼다거나 이렇게 난방 시설을 튼다거나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보시겠지만 해가 이렇게, 저희 집이 15층인데 해가 잘 들어오고요. 오늘 아침에 아이가 등원하자마자 요거를 껐어요, 난방기를. 그런데 지금 현재 온도 23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추운 날은 아니지만서도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보리차를 끓인다던가 뭔가 끓여 먹는 거를 많이 하게 되면 좀 더 집안을 데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미니 개인 선풍기를 하나씩 이용하시는 걸 권합니다. 이게 은근히 개인적으로 끼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원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엄마표 영어 수학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는 이것에 자신이 없어서 제가 좀 많이 무조건 학원을 보내야겠다, 어떻게든 학원비를 벌어서 이제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또 동네에 아는 엄마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정말 엄마표 영어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산 증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유튜브를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영상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분이 계셔서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하게 됐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월 남편이 알아봤는데 그 뭐 월 5,000원인가? 뭐 이렇게 해서 누군가와 동시에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없고 한 명만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서 그거는 월 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정도는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노출하기를 위주로 해가지고 영화를 보여주고, 일단 지금은 한글 자막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점차 한글 자막 말고 영어 자막, 그리고 그것도 말고 그냥 영상으로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세이펜 활용을 하니까 엄마가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읽어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원어민 발음을 들으면서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엄마표 영어가 가능했어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점점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성과를 보여드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 경우에 영어를 쓰는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크면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노출과 듣기로 위주로 해서 엄마표 영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장이라도 꾸준히 매일매일 풀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엄마표 영어 수학을 하게 되면은, 일단 영어가 가장 싼 거는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 학원이 그렇겠지만 보통 괜찮은 학원을 보내려면 3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달 나가는 30만 원, 그리고 수학까지 하면 더 되겠죠? 60만 원 정도 되겠죠? 이런 비용을 매달 이렇게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7번째는 필요 없는 보험 해지하기입니다. 이것은 20만 원 정도 많게는 절약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결혼하고 한 6년 정도 됐을 때 남편의 보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 계약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6만 5천 원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이 워낙 건강한 편이기도 하고 지금 있는 걸로도 나중에 가능할 것 같아서 과감하게 그것을 한 1년 안 되게 한 6, 7개월, 7개월 정도 냈던 것 같은데 그것을 해지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했고요. 이 보험이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반영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어떤 일부 해당되는 것만 돈을 타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 강의를 해주시는 그런 강사분들은 보통 다 별로 추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C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세 가족 모두 다 가입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 뭐 이런 부수적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0년 넘게 막 20년 동안 냈던 그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내고 있지만 뭐 계약한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정말 이건 필요 없다고 생각되거나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해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모아서 주식 투자를 소소하게 해본다든지 그것을 빨리빨리 인플레이션에 이렇게 타개해서 빨리빨리 불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자, 이것으로 저의 그 절약 방법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집밥하는 방법과 그리고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세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